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부가 공식 출범할 경우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될 주요 인사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특히 대북 정책을 사실상의 실패로 규정해왔습니다. Well, it's certainly better than fire and fury and a hot war, which seemed early in the administration to be something not to be discounted. Having said that, when you look in substance at what's been accomplished, it's frankly very little. 라이스 전 보좌관은 미국의 오랜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낮다는 데 우려했고 지난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제재를 기반으로 대북 협상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도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현직에 있을 당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압박을 통한 해법을 강조했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지난해 프랑스 24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충돌 대신 외교로 전환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반열에 올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 건 효과적 외교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 차관이 물망에 오르는데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플러노이 전 차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플러노이 차관은 북한 정권이 핵을 생존 수단으로 보는 만큼 핵 군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위험을 관리하는 도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피 전략 등 대북 선제 공격 주장이 제기됐던 지난 2017년에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a kinetic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nd their missile arsenal that would not trigger some kind of counterattack on South Korea. 한반도 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확대와 대북 군사행동 억제를 강조해왔던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상태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의회 활동 당시 아시아 정책에서 함께 일했고 북한 대화와 관여, 압박을 강조해온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 등이 새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일본, 한국 등 정상들과 통화하며 동맹 강화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공화당 안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호주와 일본, 한국 정상과 차례대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인수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양국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글로벌 보건안전 구축, 세계 경기 회복 부양에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공동과제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강화에 대한 상호 관심사와 미한 동맹을 뒷받침할 공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에 앞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선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따른 일본과 미국의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양국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기후변화와 전세계 민주주의 강화,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는 양국이 가치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대처, 경제 회복과 민주주의 강화와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12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통화하며 소외계층과 빈곤층, 기후변화, 이민자와 난민 문제 등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위터에 펜실베니아주 자신의 표가 무더기로 바이든 표로 둔갑했다는 한 매체의 주장을 소개하며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다툼을 지지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위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정보당국의 정보 브리핑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we should be in the same posture that we were in throughout the whole campaign, with both of them receiving briefings as they're both trying to be able to prepare and then allow the process to be able to go through right now. Because at this point, there are a lot of questions about a lot of states. 전직 관리와 장성 등 초당적 인사 150여 명은 연방조달청에 서한을 보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당선인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접근이 지연될 경우 국정의 연속성과 준비 상태가 약화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국제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도 12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선거 부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전 세계 독재자들과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이익을 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10명이 50년 전 북한에 납포된 한국 해군함정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북한 정권의 협력 거부와 한국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으로 승조원들과 가족들이 오랜 세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1970년 6월 5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방송선인 120톤급 I-2호정을 기습 공격해 납포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해군 승조원 20명이 전사하거나 북한 측에 생포돼 납북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고 미국, 유엔 등과 함께 승조원들의 송환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은 함정은 승조원들과 함께 서해에 모두 수장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 등 의원 10명은 11일 한국 해군 창설 75주년 기념일과 I-2호 납포 50주년을 맞아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 정권의 도발 행위로 국가를 수호하던 장병들이 납북됐지만 한국 정부는 50년이 지나도록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생사 확인과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승조원 송환 거부는 제네바 협약을 거부하고 강제 실종에 관한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남북한 양자교섭과 유엔 같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의 조치는 명백한 제네바 협약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그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네바 협약에서는 그 이런 교전 행위가 끝나고 나면은 국군 포로, 전쟁 포로들을 최대한 빨리 송환하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한 그 생사 확인을 이제 제대로 안 하고 이들에 대한 이제 그 생포된 포로들에 대해서 송환을 안 하는 것은 이제 제네바 협약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신 분석관은 또 유엔 강제 실종 그룹이 실종 승조원 20명 중 2명에 대해 강제 실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생사와 행방에 대해 계속 질의하고 있다며 분명한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납치 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며 이 사건이 납북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한국에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 보호 의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부 승조원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아픔을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지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생사 확인과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동맹은 잠재적 적대 세력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억지력이라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13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과 최적의 장비, 훌륭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도 이날 축사에서 북한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최근 신형 장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미 양국이 빗셀 틈이 없을 만큼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권 전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며 자신의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조급함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통합 방공망 구축 능력을 검증했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미국 태평양 함대 소속 병력과 일본 자위대 병력 9,000명이 참가한 킨스워드 20일 훈련에서 미국 38 방공포 여단을 일본 전역에 신속하게 배치해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일 양국의 통합 적층 방공망 구축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38 방공포 여단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유사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미일 양국의 능력을 결합함으로써 전투 준비 태세와 상호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통합지휘소를 운영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북 협상 전략은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감축하고 나머지 핵자산은 지키겠다는 옛 소련식 군축 협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용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북한 정권의 전략 유혹에 미국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북 협상 중심이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정책 철회 중심으로 이동한다면 북한 정권은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ICBM의 폐기나 감축을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대북정책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며 내년 초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와 연합훈련 강도가 바이든의 대북정책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최근 대선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핵이란 용어를 사용한 반면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쓰는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했다며 쓰는 용어만 봐도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차를 명백히 알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접근법을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